네, 안녕하세요. 오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직콕놀이 교사 심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 아쿠아리움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집에서 바닷속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만들기 활동을 해보고 이어서 수족관 만들기 활동까지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족관 만들기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수족관 만들기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런 종이 접시가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일회용 접시를 가져왔는데 집에서 사용하시는 접시 있잖아요. 접시 중간 크기 아무거나 상관없으세요. 평평한 접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파여있는 접시도 괜찮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셀로판지가 필요하세요. 이 셀로판지 문방구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셀로판지 여러 가지 색깔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서 쓰시는 비닐 지퍼백이 필요해요. 이 지퍼백은요, 최대한 이렇게 슬라이드형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열고 닫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지퍼백은 뭐냐면 안에 넣으면 이렇게 서는 스탠드형 지퍼백이거든요. 이 스탠드형이 이따가 우리 수족관을 만들었을 때 관찰하기 좋기 때문에 이 지퍼백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없으실 때는 일반 지퍼백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뭐 가위나 아니면 매직펜은 이따가 언제 쓸 거냐면 여기 비닐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네임펜보다는 매직이 좀 더 두꺼워서 그리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따가 물고기 꾸며줄 스티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작해 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수업을 가보면 우리 친구들 아쿠아리움 가봤어요? 하면 나 엄마랑 가봤는데 나 아빠랑 가봤는데 나 할머니랑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수족관 또는 아쿠아리움 갔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땡땡아, 우리 언제 아쿠아리움 갔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지. 그때 아쿠아리움 어땠어? 엄청 컸지? 거기 아쿠아리움 누가 살았지? 펭귄이 살았을까? 아니면 문어가 살았을까? 무서운 상어가 살았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화제를 꺼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쿠아리움에 누가 살았는지 엄마가 생각해보면서 한번 뽑아왔어 하면서 이렇게 그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거든요.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쓰는 그림 자료를 가져왔는데 거북이나 아니면 물고기 사진 같은 것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에서 이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림 자료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책으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북이를 굉장히 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북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친구 이름이 뭐더라? 그러면 거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없지만 상어나 문어, 오징어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 자료나 또는 그림책으로 먼저 호기심을 유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쿠아리움에서 만났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냐면요.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친구인데요. 무지개 물고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누구냐면 그림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뮤지컬이나 공연으로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무지개 물고기 이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무지개 물고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지개 물고기는 바닷속에 사는 무지개 색깔 비늘을 가진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예쁜 비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무지개 물고기는 주지 않았거든요. 나만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거만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무지개 물고기를 보고 친구들이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랑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가 너무너무 고민되어서 깊은 동굴 속에 사는
문어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는 왜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문어 할머니가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알려주셔서 무지개 물고기가 그때부터 자기의 무지개 비늘을 하나씩 떼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요. 그때부터 친구가 많이 생겼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동화책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아마 익숙하신 스토리이실 거예요. 무지개 물고기 집에 그림책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때 그 무지개 물고기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려주시면서 이제 동기유발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려우시면 유튜브 같은데 이제 검색하시면 무지개 물고기 영상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림 자료도 많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오늘 하루만큼은 동화 구연 선생님이 되셔서 스토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좀 감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면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무지개 물고기를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난 뒤에요. 아이에게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우리가 동화 구연을 한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들려준다는 기보다는 아이와 상호 소통을 하면서 들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무지개 색깔 비늘을 가진 예쁜 무지개 물고기가 살았대. 근데 이 무지개 물고기는 너무너무 거만해서 자기만 이 비늘을 가지려고 엄청 욕심이 많았대. 헉, 정말 나쁜 물고기다, 그치? 하면서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중간중간 잘 듣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아이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땡땡아, 무지개 물고기가 이 비늘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친구들이 좋아했지? 맞아. 이 비늘을 가지고 나눠줬을 때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지. 그러면 우리 땡땡이도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거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친구가 아기가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것을 읽어주실 때는요, 이 비단 무지개 물고기만 뿐만 아니고 다른 물고기 동화나 아니면 또 다른 동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동화들 끝났을 때는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감명 깊었고 어떤 게 인상에 남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땡땡아, 우리 동화 속에서 봤던 무지개 물고기가 예쁜 옷을 입고 있었지. 그럼 우리 그 예쁜 옷을 입은 물고기를 같이 한번 꾸며줘 볼까? 그러시면서 이 접시를 보여주시면 돼요. 엄마가, 아빠가 이 접시를 가지고 물고기로 짠 변신을 시켜볼 건데 어떻게 변신시키는지 한번 봐. 그러면 이 접시로 어떻게 물고기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 가위를 가지시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접시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세모나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가위로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피자 자를 때처럼 이렇게 세모나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 보시면 이 부분이 입을 벌리고 있는 물고기 머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 부분은 꼬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접시를 뒤집어 주세요. 평평한 접시인 것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접시에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목한 접시 같은 경우는 한번 돌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돌리셔서 여기에다가 입과 반대편 쪽에다가 꼬리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글루건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접착제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붙이시면은 이렇게 물고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미리 붙여온 물고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고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하얀색 접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색연필로 칠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접시를 사용했으면 그냥 스티커만 붙이는 활동 하셔도 되는데요. 5, 6세 이제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물감으로 색칠해보는 활동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가 완성이 되었네. 근데 물고기가 눈이 없네. 엄마가 눈 한번 그려줄게 하면서 여기서 매직펜으로 동그랗게 눈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그 눈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인형 눈처럼 나와 있는 그런 소품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대용량으로 팔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는 눈
조그만 스티커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와, 예쁜 물고기가 되었다. 그럼 여기 우리 물고기에게 예쁜 스티커도 한번 붙여줄까요? 하면서 스티커를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물고기를 꾸밀 때에는 그 이야기가 무지개 물고기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별 모양이랑 동그라미 모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곳에 이제 붙여주시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은색도 붙이고요. 다만 이제 붙일 때 아이들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요. 성향이 다른데 이렇게 한 줄로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붙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줄로 붙이는 친구들은 저희가 여러 군데 한번 붙여봐, 예쁘게 이렇게 밑에도 붙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어머니도 이렇게 여기도 붙여보고 머리도 붙여보고 꼬리에도 한번 붙여보고 밑에도 한번 붙여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도 몇 개만 제가 붙여볼게요. 여기 머리에 붙여도 좋고요. 여기 꼬리에 붙여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몸통 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집에서는 좀 더 많이 붙여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무지개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동화 연계 활동이기 때문에 굳이 수족관 활동하지 않으실 때도 따로 떼어서 동화 연계 활동으로 넘어가셔도 좋고요. 평소에 집에서 동화 많이 읽어주실 텐데요. 이렇게 동화를 읽어주실 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그 등장인물이 입고 있는 옷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 무지개 물고기를 소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품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동화 연계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집에 걸어놓고 싶으시면 여기에 펀치로 자그마한 구멍을 뚫으셔가지고요. 줄을 매서 이렇게 달아 놓으셔도 예쁩니다. 그럼 무지개 물고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 활동이랑 수족관 만들기 활동을 만약에 연계하신다고 하시면요. 무지개 물고기 했으니까 치우자. 그 다음에 수족관 만들자. 이게 아니고요. 연계할 수 있는 멘트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동기 유발이 조금 더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최대 20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활동을 바꿔주시면서 동기 유발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거 2가지 해야지 빨리빨리 하고 치우자 이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무지개 물고기를 만들었잖아요. 우와, 예쁜 무지개 물고기다. 이 예쁜 무지개 물고기가 친구들한테 비늘을 많이 나눠준대. 좋겠다 친구들, 그치? 그러면 이 무지개 물고기가 사는 곳은 어디일까? 물고기는 어디 속에 살고 있지? 뭐 연못, 어항, 수족관, 바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고 있지, 또는 연못에 살고 있지, 또는 어항에 살고 있지. 그러면 오늘은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수족관을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비닐팩을 보여주시면 되세요. 보여주시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예쁜 그림 그려볼 건데 우리 친구들 그림 잘 그리지요? 여기다가 예쁜 그림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다들 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매직펜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직펜 최대한 여러 가지 색깔로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 비닐팩 위에다가 매직펜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어떻게 그려주시면 어머니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이때도 그냥 그려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그림 자료 보여준 거, 또 무지개 물고기 책을 보여주면 그 안에 무지개 물고기랑 그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지개 물고기 봤지? 그 물고기 친구들 우리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하면서 색칠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와, 선생님은 또는 엄마는 아빠는 빨간색 물고기 그렸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그리기 어려워하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징어, 문어, 상어, 조개,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 또 그려볼게. 이번에는 그리는 게 뭔지 맞춰봐. 세모난 모자를 쓰고 있대. 누구일까? 이러면 벌써 오징어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모난 몸통이 있대. 네모난 몸통 짠. 그 다음에 다리도 있대 짠. 오, 다리가 몇 개일까? 오징어는 다리가 몇 개일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요. 오징어가 짠 생겼네. 이번에는 엄마가 조개 한번 그려볼게. 우리 조개 그때 먹어봤지? 조개는 어때? 껍질이 딱딱한 친구래. 조개 한번 그려볼게. 하면서 이렇게 조개 그려주시면 돼요. 조개를 짠 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가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려보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수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낙서를 하거나 특히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요. 이렇게 물고기 조금 따라서 그리면 훌륭하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다가 여러 가지 또 그려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바닷속에 사는 풀이래. 이러면서 해초도 한 번씩 그려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풀도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바닷속에 사는 미역이래. 미역은 어떻게 바닷속에서 춤을 출까? 하늘하늘 물속에서 파도가 칠 때마다 춤을 춘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아이가 그리는 동안 옆에서 같이 도와서 여러 가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그림을 들어서 아이가 한번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하실 때는요. 저는 이렇게 한 면만 그렸는데 뒤집어서 이쪽 면도 그리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쪽 면도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셀로판지를 넣는 거예요. 셀로판지를 넣는데요. 이 셀로판지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요. 셀로판지는 만지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 귀에 이렇게 대주시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셀로판지는 색깔이 여러 색깔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대봤을 때 와, 엄마 얼굴이 무슨 색깔로 보여? 엄마 얼굴이 빨간색으로 보이네. 이렇게. 또는 엄마 얼굴이 초록색으로 보이네. 노란색으로 보이네. 이렇게 활동을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셀로판지를 그냥 찢어서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아이가 셀로판지를 사실 만져본 적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져보고 이렇게 구겨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구길수록 이따가 그 수족관에 들어갔을 때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구겨서 한번 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쭉쭉 손으로 한번 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손에 잡고 짠! 헉, 없다! 하면서 손에 숨겨보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입으로 불어보는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셀로판지를 잘라줘야 되겠죠. 근데 집에 이제 애기들 안전 가위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보고 이제 잘라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2세, 3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사실 잘 못 잘라요. 잘 못 자르고 엄마가 이제 잘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셀로판지에 이제 부모님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을 먼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보고 이렇게 길게 잘라서 뜯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뜯어봐.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이제 뜯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길게 뜯은 거는 이제 부모님이 가위로 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네모나게 조각조각 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르는 활동도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직접 안전가위로 자를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잘라보게 하시고요. 대신 이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잘라보지 못하는 이제 만 1세, 만 2세 친구들은 이렇게 가위로 칼집을 내신 다음에
쭉쭉 찢어보는 활동 하면서 소근육 발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넣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퍼백에다가 이 셀로판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을 벌리시고요.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넣으면 돼. 살살살. 와, 들어간다. 그치? 이렇게. 그러면 한번 땡땡이도 넣어봐 하면 우리 친구들 제각각이에요. 하나씩 넣으려는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종이 진짜 한 장씩 들어서 한 장씩 넣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왕창 집어서 넣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마다 성향은 너무너무 다르니까요. 최대한 이제 봐주시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충분히 넣고 아이들은 금방 이제 진료하기 때문에 남은 거는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탈탈탈 털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비닐팩 안에 셀로판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정도 차게 넣었는데요. 이렇게 중간 정도 차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셀로판지를 넣어주실 때는 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 맘마주자 하면서 밥을 주자 하면서 넣어주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 셀로판지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수족관이니까 물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은 미리 옆에다가 좀 받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스탠드형이 좋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물을 부으면 이 지퍼백이 서거든요, 똑바로. 그래서 관찰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탠드 지퍼백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물을 한번 담아 볼게요. 자, 물을 담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슬라이드형 지퍼백은요, 웬만하면 잘 새지 않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형 지퍼백을 최대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물을 이만큼 담았는데 이 물고기가 잠길 정도 중간 정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흔들어 볼 거예요. 흔들흔들. 흔들면 일단은 먼저는 뭐가 보이냐면요. 이 셀로판지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셀로판지들이 움직이면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게 흔들면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세게 돌리면서 이 셀로판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 있는 선까지 이제 물을 채워주시면 정말 수족관처럼 예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관찰하실 때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 이렇게 관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벽에다 기대놓고 이렇게 관찰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청각적 느낌과 시각적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갔다 온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이 수족관에서 그냥 갔다 온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또 이 만들기로 연계시켜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수족관에 갔다 온 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수족관에 갔다 온 다음 날 연계 활동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족관 만들기 활동과 물고기 만들기 활동 준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요리 활동으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지콕 오감놀이 심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